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영익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인구 정책과 국가 산단 50주년 비전 수립 전략과 관련한 창원시의 입장을 듣고자 시정 질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우리 시 청년과 많은 구직자들은 공무직과 기간제 등 채용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리 시의 채용 시스템도 청년 인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께 채용 시스템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연일 우리 시를 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우리 시의 다양한 기관에서 공고되는 채용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시정 질문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33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출자 준용 기간 한 140명 그리고 창원시에서 한 3,190명 정도 이렇게 채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구직자가 응시 서류 받는 절차를 크게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채용 공고인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방문 접수 그리고 이제 우편은 불가하고요. 그다음 오른쪽 윗단에 보시면은 전자메일로 접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접수가 진행을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디에서 이제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각각인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좀 절차가 다르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로 접수 부분은 방문 접수하고 최근에 우편 접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방문 접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채용의 어떤 분야라든지 특히 이제 방문 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단순 노무 행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에게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가 많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온라인 접수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온라인 접수만 확대된다기보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실제로 뭐 청년들이나 이제 대다수 구직자를 만나면은 어찌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저희 이제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조항을 보면 구직자의 채용 서류를 전자우편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굳이 여기 공정화 법률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자우편 같은 경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할 텐데, 이런 어떤 젊은 구직자들에게, 어떤 이렇게 전자우편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패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우편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만큼 응시자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거는 이제 뭐 단순 논문을 할지라도 어떠한 저기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약간 이런 의혹들 과거에 이제 불공정 뭐 채용이라든가 사례가 많아서 이런 조항들이 같이 들어있다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런 것을 넣어놨다라는 것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하는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뭐 불공정을 해서 채용을 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 네, 우리 시가 아니라 네, 이제 네. 다른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네네. 네, 그런 게 때문에 우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도 우리 뭐 앞으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화면 3번 네. 다음은 이제 응시 자격 요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저기 왼쪽에 두 군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설치해놨는데 여기 응시 조건이 051 전 창원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냥 뭐 전국 단위로 돼가지고 특별히 응시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제각각인데 왜 이렇게 제각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뭐 결국은 저런 부분들은 인재 채용의 어떤 유연성 확보겠죠. 쉽게 말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전국이나 경남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채용해가지고 이제 뭐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저렇게 많이 하고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는 국장님 답변에 이제 전국으로 풀어놓은 거는 또 전국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 지역 밖이라고 또 유능한 사람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창원에 살다가 창원 이제 많이 떠나게 됩니다. 살짝 뭐 교육이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는 문제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항상 어느 지자체로 잠깐 떠나더라도 항상 거기 주소지 이전해라고 합니다. 좀 항상 뭐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때문에 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유턴해 오고 싶은데 사실 저기 앞에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채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우리 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 세대 좀 특징을 감안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근 3년 이내 뭐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라든가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조금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 지역 제한을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물론 이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연성을 두라 하지만 어떤 분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단순한 노무라든지 또 꼭 이렇게 우리가 시설공단이나 우리 재단에 인력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역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을 3년이나 이렇게 좀 유연성을 두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 정책이긴 한데 이게 청년 정책 담당관실과 소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년 정책과 홍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청년 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그리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뭐 시민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이제 정책의 한계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정책 중에서 홍보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청년과 인구에 대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 만큼 저는 청년 정책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우리 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홀을 했다면 청년 정책 담당관이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 정책 담당관이 있는 이만으로도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는 우리 지방 행정이 사실상 뭐 의원도 잘 아다시피 시민생활 딱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렇게 우리 지방 행정 일이 50%가 저는 홍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1회 추경에서 저는 이제 청년정책 담당관이 올린 청년정책 홍보 사업이 저는 정말 좋은 우리시 홍보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청년정책 공익 광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과 협업해가지고 기획보도하고 특집 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방송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가더라도 우리 청년과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금 갔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이 청년 정책은 뭐 정말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아마 청년 정보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고요. 이게 구축되면 굉장히 이게 쌍방향 소통이 될 것이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고립 청년 어떤 지원하는 이런 사업,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더 많은 어떤 청년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 사업 요번에 1회 추경에서 올린 홍보 사업이 뭐 내년 본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장님 전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이라든가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노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 세대가 아닌 분들이 또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지원 안 하는데 왜 청년 세대에만 지원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뭐 청년 정책과 관련된 협조나 협업 요청이 오면은 뭐 그래도 이 자리 나와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짐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청년을 대표하시는 우리 진영희 의원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좀 양보해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진행한 질문에 대해서 홍남표 시장님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해외 출장도 다녀오시고 곧바로 이렇게 임시에 참석도 하게 되셨는데 보고받고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통해서 잘 아셨듯이 우리 창원 인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응시 서류도 이제 온라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제 응시 자격도 아까 제가 예를 제시한 거지만 뭐 최근 3년 이내 창원을 거주한 자와 같은 이런 유연한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스템과 응시 자격 유연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진행위 의원께서 아까 여러 그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지역에 있는 인력들도 이렇게 많이 좀 활용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을 우리 창원으로 유입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특히 그 창원에 예전에 근무했던 3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유연성 있게 좀 하겠고요. 아까 그리고 채용할 때 공고하는 방식도 지금 젊은 세대에 맞게끔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관련돼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이제 뭐 담당 공무원 뭐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요. 이게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조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채용 시스템 이것조차도 우리 청년 인구 정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좀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그런 점에서 장기적 과제라든가 아니면 단계적 과제로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그 뭐 젊은 분들은 그 지역에서 뽑는 여러 시스템도 볼 겁니다. 창원이 얼마만큼 정보화에 앞서 있는 지역인가 이런 것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화면 4번입니다. 저희 이제 내년부터 우리 창원시에 있는 청년의 나이 상한선이 원래는 만 34세인데 39세로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시 청년으로 된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수명이 길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나이도 늘어나고 장년도 다 늘어나는데 일단 이분들께는 어떤 여러 기회들을 좀 많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그 관련 정책들을 또는 사업들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의 범주가 이제 확대가 된 만큼 이제 관련된 예산도 이제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올해 지금 이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이제 1인당 이제 개인이 받던 예산 규모 또 이제 연령이 커졌다고 혹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올해 진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그런 청년 정책 사업이 이제 또 연령 향상으로 인해서 사업 수요를 확대를 못 한다는 경우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이제 재정 여건은 작년에 비해서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1인당 수혜 금액이 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굉장히 줄어드는 사항이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그래도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까 제가 뭐 새롭게 이제 창원 청년이 된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질의도 들었는데요. 저는 아까 뭐 우리 시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방 정부도 조건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세입이 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확실히 줄어들고 근데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례시고 또 비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시장님께서 계속 청년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좀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드렸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나마 창원에는 방산 쪽에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수출도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직장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앞으로 그 창원이 이제 제조와 그 어떤 기업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업종 그리고 창업 이런 쪽으로 좀 늘려가야 된다고 보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그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 업종들, 그러니까 그 기술과 관계되는 그 학과들 늘리는데도 이번 한 9월, 10월부터 지금 대학을 직접 좀 찾아가서 좀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세심히 챙겨주신다 해가지고 청년 정책들 그리고 앞에 국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청년 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장님께서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예산과 사업으로 진짜 우리 시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줘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은 1974년부터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방산 그리고 K원자력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있는 지금이 이제 미래 50년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비전 수립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홍남표 시장님께 우리 창원의 미래 50년, 국가산단 50년의 미래 비전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내년은 그 대한민국 산업단지 역사가 60주년이 되는 해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산업단지 말고 우리 창원 국가산단은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이제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이제 준비하는 어떠한 기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연결해서 지금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역할을 해왔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연 산단인가 그리고 이 산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또 인프라를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또 그 산단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 기지로만 되어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또 산단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지금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라는 인데 보면 해외에 좋은 산단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창원에 맞는 그런 또 미래 비전을 좀 만들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창원에 맞는 이제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서 이제 주력이 될 만한 미래 산업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산 원자력을 중심으로 또 50년을 기획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우리 창원이 이제 경쟁력을 갖는 부분, 방산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그 객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현 시대에 맞는 중장대한 산업이 아니라 경박 단수한 산업들 그런 쪽도 새로운 그 미래 신성장과 관련되는 그런 산업들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산업을 또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영내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들 그리고 이런 여기 근무하는 인재들의 어떤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님이 그래도 이제 원자력 옛날에 중앙부처 국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원자력에서 전문가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제 방산과 원자력 중심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려고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시장님의 이제 전문적인 것에서는 제가 이제 존중을 하는데 과연 이제 방산과 이제 원자력이 우리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게 확장성이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뭐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상황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몇 해 전만 해도 힘들었고 이게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원자력이 친환경이다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 다시 미래 산업 미래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수소라든가 뭐 배터리 이런 거에서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특히 방산이 얼마만큼 또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원자력도 지금 원자력 전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게 되면 예전에 어떤 옛날의 원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SMR의 새로운 또 신규 원전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사용 해결료에 대한 관계되는 것들도 앞으로 이제 시장은 많이 열릴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산업들이 많이 바뀌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에 맞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것도 초기 단계에 또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수소라든지 또는 뭐 어제 종전에 손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보통 이 산단에서 노후 산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20년 이상 된 산단을 노후 산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뭐 지금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큰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을 몇 번이나 구조화 작업을 했고요. 지난번에 뭐 스마트 뭐 산단 이런 것을 통해서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뭐 중소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인력이 적은 업체들은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이게 사고가 안 날래야 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런 환경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제 지원을 하거나 설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갖는 것도 이 계획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도 아까 전에 뭐 노동 측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네. 예, 뭐 시에서 직접 지원은 예산 사정상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산업부라든지 가기부라든지 또 다른 중소벤처부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국비 예산 사업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저도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발전 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혹시 발전 협의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발전 협의회는 관련 조례가 아마 2014년도인가 뭐 그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산단이 또 50주년을 맞다 보니까 앞에 50주년을 넣은 그런 발전 협의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역할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 국가 산단을 현 시대에 맞게끔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그 안에서 좀 뭐 녹여내고 담아 넣는 뭐 그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5번 부탁합니다. 네,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앞으로 미래 50년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도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발전 협의의 역할이 또 막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회의가 뭐 그만큼 또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심이 될 만한 뭐 사업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기 이제 발전 협의회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요. 산업계 6명, 이제 학계 2명, 연구원 5명, 유관기관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빠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기는 뭐 크게 창원을 대표하는 분들을 넣었지만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는 전국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명은 되어 있지만 바깥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정책 연구를 통해서 풍부하게 창원 50년을 새로 준비하는데 그 전문가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제가 느꼈을 때는 발전협의회 구성만 봤을 때는 노동 전문가 혹은 우리 시의 노동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들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 시가 지난 50년 동안 산단 중심으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긴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노동자분들의 이제 땀과 그리고 심지어 목숨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제를 만드는 그런 협의회에 뭐 노동계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노동을 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노조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미래 그림이다 보니까 좀 미래적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분들 했고요. 어차피 창원이 또 근로자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여기서 근로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조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그림도 노동자분들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일자리를 안 잃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 때 또 다른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그림도 이제 노동계도 같이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요. 앞으로 노동계하고도 뭔가를 소통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사특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최근에 노사특보를 통해서 뭐 받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당면한 뭐 노동 과제라든가 노동 현안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시장님?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최근에 버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뭐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노동계의 어떤 그런 요구들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조정을 중재를 하는데 균형을 잡는데 특보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사특보님이 조금 더 지금 우리 시의 노동과 관련된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이걸 조금 많이 발견하고 그럼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도 굉장히 전문성 있게 그 여러 어떤 동향이라든지 학문적인 그런 것도 정리해서 한 번씩 제가 학습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방산 기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방산과 민수라고 하나요? 아니면 군수하고 민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서로 이제 역할을 조금 안에서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산하고 민수 이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뭐 정부에서는 그래 쓰고 있습니다. 민군겸용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군사 목적으로 쓰면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기술 자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타겟이 그렇죠. 국방이냐 일반 우리 민간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기본적인 요소 기술들은 공통으로 활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지금 방위 산업체들 아니면 이제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업체에서 이제 방산이 잘 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 같은 특수한 시기라든가 그때는 이제 뭐 군수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고 만약에 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다면 이제 민수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끈을 저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에 시장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100% 동의하고요. 그 군수 산업이라는 게 이제 체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시스템 또 인테그레이션 영어로 쓰는데 전부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군사에 받도록 그 안에 하나하나의 기술들은 창원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제 군수에 이제 그 어떤 타겟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위에 최종 상품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갖는 그 기술력 그리고 그 어떤 역량을 높이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 시에 이제 모트롤이라고 하는 이제 유압기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술도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두산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든 펀딩의 개념이긴 한데 그 두 가지 GP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모트롤이라는 업체를. 근데 모트롤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방산에서는 K9 자주포 관련된 유압기기 그리고 민수에서는 이제 굴삭기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성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이제 민수와 방산을 이제 법인 분리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이 우리 시가 당면한 노동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방산과 관련된 업체와 그들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사모펀드 와가지고 민간과 민수와 방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민수와 군수의 차이는 아마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또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이제 판단할 겁니다. 그걸 너무 또 간에서 또는 뭐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 민간 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기업에서 아마 판단할 뭐 시장 논리로 치면은 그렇게 저는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모펀드를 봤을 때 펀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뭐 수익 창출, 이익 창출 이쪽으로 아무래도 해서 사회적 무리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방산하고 민수 지금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해외 매각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산과 민수를 구분하게 되면은 제 민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매각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이게 우리 뭐 시장 논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은 저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방산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장님께서 이거는 시장 논리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부 아니면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특보라도 한번 보내보시던가 이런 게 좀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럼 다음에 한번 토론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서 저도 아이디어가 많이기 때문에. 네, 특보는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보를 거기 한번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 이 말입니까? 네, 뭐 시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자기 타겟을 잡을 건가에 대한 거는 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입장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개인 입장은 말씀 못 하시지만 창원에 있는 방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사모펀드가 그러면은 한번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그 발전 협의회도 20분도 계시고 하지만 전문성 면에서는 또 다른 또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내년도 4월 달이 이제 50주년을 맞는데 그 앞단에 저도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비전이랄까 그런 거를 지금 발표를 할 그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컨설팅 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용역에 들어갈 내용들은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국가산단이 얼마만큼 국가사회 그리고 창원에 기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또 여러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고 그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략기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여러 이제 세미나라든지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 용역이 아직 지금 시작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노동과 관련된 노동 친화적인 그런 고민도 거기 안에서 한번 담겼으면 좋겠다. 한번 고민을 네,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용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3, 4개월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내년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이 용역을 뭐 단순한 합니다? 행사를 위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집대성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전략화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네,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때 나온 아이디어들이 우리 창원의 비전의 미래에 대해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3, 4개월의 용역으로 또 이게 가능한가? 좀 약간 그런 의문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프로들 들어가면 뭐 인텐시브하게 하면 검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면밀히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가 뭐 노동계와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노정협의회 아니면 노정간담회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추진해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지금 협의체는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체는 이제 네, 한국 노총은 들어와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은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는 청년과 인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절차법에 전자우편 접수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원 대상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펀드에 우리 시 방산기업 방산 민수 법인 분할이 진행된다면 방산과 민수 규모와 성과의 연관 부실이 초래될 수 있고 핵심 기술 인력, 이지 고용 불안, 공장 이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방산기업의 연쇄 작용으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우리 시의 개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실행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